제 화면처럼 우측에 서피스에 관련된 명령어들을 꺼낼 수가 있어요. 여백에서 코맨드 매니저라고 할까요? 리본 쪽에서도 여백이 있죠? 마우스 우클릭 해보세요. 마우스 우클릭하면 공면이라는 거 있나요? 찾았죠? 자, 요것을 꺼내면 요런 식으로 바가 요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요것을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바를 클릭한 상태에서 화면의 우측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요. 좌측이죠. 모니터 화면의 좌측에 얘를 정렬했어요. 공면 기능들이 나왔나요? 마우스 우클릭, 공면. 되죠?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윗면 평면에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자, 윗면 평면에 스케치를 들어가는데 우선에 이 형상을 우리가 잡았을 때 이렇게는 150이었어요. 150이었고 원점에서부터 요 DM면까지는 이렇게는 119.5였어요. 자, 우리가 스케치 들어와서 여기에다 똑같이 이런 거를 어제까지 완성했던 것처럼 또 스케치 해볼게요. 자, 라인으로 그리는 거는 좀 불편할 것 같고 요번에는 코너 사각형으로 그려볼게요. 원점을 가운데쯤으로 놔두고 있죠? 보이죠? 원점을 가운데쯤으로 놔두고 있고, 자, 요 상태에서 저는 정렬하기 위해서 중심선을 우측에 있는 수직선분에다가 중간점으로 맞춰가지고 원점까지 찍어 놓을게요. 요렇게 해놓고 요 수평선을 갖다가 중심선을 갖다가 선택해서 수평으로 구속을 주면 원점에 대해서 위아래 대칭이 됐죠? 자, 그러면 제일 왼쪽에 있는 수직선분 이건 이제 필요 없어요. 꺼져. 자, 여기에다가 이제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는데 치수가 좀 작게 보일 것 같아서 크게 세팅을 해 놓을게요. 자, 지능형 치수로 요 선과 요 선의 폭을 150이라 했어요. 왜 일기전형으로 떴지? 150. 자, 일단 저는 요거 잠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요 상태에서 X 방향으로 파트의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119.5였어요. 요거까지는 잡았죠? 그 다음에 42짜리가 이렇게 18 떨어지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선을 또 추가할 텐데 이 짝에다가 경사지는 선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자, 얘를 42 X방향으로 42 잡아놓고, 이 꺾어지는 지점 요것이 원점보다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점보다 이렇게 와 있어야 돼요.
원점 위치는 여기죠. 이쪽으로 얘가 와 있어야 18이라는 치수를 넣을 수 있겠네요.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당길 수 있죠. 네, 치수가 이렇게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반장이 알겠다고 했으면 된 것 같아요. 자, 18. 자, 위치 구분되죠? 구분됐나요? 18이죠. 원점으로부터 요 점을 요 방향으로 18 넣으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 라인을 또 추가하는데 이쪽은 하지 말고 요렇게까지만 수평선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자, 요렇게 라인을 추가해 놓고 수평선을.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선을 우리는 중심선 요거 기준으로 미러 할 수 있나요? 네, 미러 합시다. 요소 대칭 복사. 자, 그러면 요소는 이제 정리해야 되죠? 네, 요소 잘라내기 코너를 이용했어요. 그 다음에 라인을 그을 때 끝점 일치 보면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을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끝점 일치 보고서 긋고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요 선과 요 선은 116이고 그 다음에 이 수직선이 X방향으로 이동할 수가 있죠. 원점으로부터 얘는 X방향으로 119.5 똑같이 갈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웍스의 그 솔리드 기능으로 얘를 48만큼 옵셋하기 전에 참 필렛도 넣어야 되는데 필렛은 우리가 10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필렛은 10으로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10으로 갔으니까. 자, 이거는 피처 명령을 이제 안 써요. 피처 명령을 안 써요. 공면 기능 꺼냈죠. 아이콘이 요렇게 생긴 애가 있나요? 돌출 공면. 그래요. 얘를 눌러서 블라인드 형태로 튀어나오게 위로 튀어나오게 할 텐데 얘는 48mm로 블라인드 옵션으로 돌출 공면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까지 잘 돼요? 안 된 사람?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내래. 네? 다 됐죠? 확인 눌렀어요. 자, 얘에서도 보면은 공명 기능들 중에 이 화면이 잘 안 보일지 모르니까 저는 이쪽으로 빼놓을까요? 이렇게 빼놓고 이야기할게요. 이 공면 기능에서도 보면은 필렛이 있나요? 네, 이 필렛 아이콘을 눌러서 보면 피처 명령의 필렛이랑 공면 기능의 필렛이랑 같은 방식이구나.
확인되나요? 네. 네. 필렛 반경값은 저는 10으로 기본값 그대로 놔둔 거예요. 어디에 필렛 넣는다? 여기. 자, 그런데 안 잡힌다고 그러죠? 자, 요거는 수동으로 바꿔볼게요. 수동에 보면은 면 필렛이라는 거 있나요? 면 필렛을 누르는데 필렛 항목에서 면상 1, 면상 2 두 가지가 있죠. 지금 현재 필렛 항목에서 입력대기 상태가 면상 1이죠. 요거 누르고 면상 2 창을 또 클릭해서 여기를 클릭하면 미리 보기 되나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요거는 쓸 수가 있어요. 전체 미리 보기 체크돼 있죠? 하나는 밑에 걸로요. 밑에 걸로. 하나는 중앙. 됐나요? 자, 요거 눌러놓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엔터키 누르면 또 반복된다고 했죠? 뭘 또 새로 본 것처럼 그래요. 아, 마우스 휠로 화면을 움직이면은 정보가 날아가요. 자, 여하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면 필렛 역시 그대로 쓰는데 면상 1 같은 요령으로 요거 잡았어요. 면상 2 키보드 그만 때리고 면상 2 요거 역시 클릭해 놓고 나머지 면을 선택했어요. 네. 마우스로 화면 움직이지 말고 그냥 엔터 해볼까요? 반복되죠? 아니요. 알았어요.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나요? 예. 자, 그러면 컨트롤 7 해놓고 등각 보기 상태로 이렇게 정렬을 했고요. 솔리드 피처 명령을 이용해서는 요거 형상을 덩어리를 먼저 만들고 갔죠. 그 다음에 요 위에 덩어리를 이거 피처로 돌출 보스 베이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면이 자동으로 생성됐죠. 얘는 지금 없죠. 그죠? 자, 요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공면 기능 중에 이 바운더리 공면이라는 거하고 면 패치하고 평면 공면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평면 공면이라는 걸 쓸 거예요. 평면 공면을 사용할 때 면에 모서리가 있네요. 요 모서리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개의 모서리를 선택한다고 그러면 두 개의 모서리만 있으면 여기 면을 바로 만들어 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요 모서리를 선택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면이 생성이 돼요. 또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하면 여기까지 아마 닫힐 거예요. 자, 평면 공면이라는 기능을 써볼게요. 모서리 선택하면 이게 이렇게 되나요? 아, 이거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 한 부분이 이제 터지고 있죠. 계속 한쪽으로 터지고 있죠. 취소. 네. 쏘리. 시선을 잘. 자, 이 평면 공면은 패곡선을 모서리 요소로 빨리 잡아주는 건데 두 개 모서리 잡을 때는 삼각형 면은 빨리 잡아줘요. 근데 세 개 모서리 잡았을 때 패곡선은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서리 요소나 또는 커브, 선 요소가 있어야 돼요. 자, 선 요소를 만드는 거는 사실 요 기능에 숨어 있습니다. 곡선 기능. 어느 거를 쓸 거냐면 여기 꼭지점이 있죠. 꼭지점이 있어요. 즉, 이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참조점을 지나는 곡선이라는 기능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하나씩 자세하게 연습은 안 할게요. 사용하다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참조점이라는 거는 피처의 꼭지점들, 세 모서리가 만나는 꼭지점들일 때 가능해요. 그리고 낱장에 서피스가 있다고 하면 낱장에 서피스의 점도 있겠죠. 중간점도 있겠죠. 모서리의 중간점. 이런 요소들도 참조점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즉, 두 개를 선택해야 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참조점을 지나는 곡선으로 사용하되 여기 꼭지점과 여기 꼭지점을 클릭하는 순간 청색으로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노란색인데요. 색깔 설정을 바꾸셨나봐요. 이렇게 확인 누르면 청색으로 바뀌죠. 예, 미리 보기는 노란색이었어요. 미안합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평면 곡면을 만들 준비는 끝났어요. 여기 모서리 잡고 요거 마저 잡으면 폐곡선들을 다 잡기 때문에 평면 곡면을 생성하기 위한 요건을 다 준 거예요. 자, 실행해 봅니다. 뭐 순서는 상관없을 거예요. 됐나요? 자, 요거는 단순하게 평평한 면만 만들어 줄 때예요. 요거는 어떤 것과 차이가 있냐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그 형상이 원통 형상이 있다고 칩시다. 이럴 때 여기에다가 평면 곡면을 쓰면 평평한 거 이런 것만 만들어지겠죠. 단 곡면 패치라는 기능 같은 경우는 요 아래로 내려오는 것부터 탄젠트를 맞춰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요래 된 거에서 평면 곡면의 경우는 요렇게 면이 만들어진다면 곡면 패치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아래에서 내려 올라오는 거에 탄젠트를 맞추면서 이렇게 곡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두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 두께는 없어요. 두께 기능도 이야기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평면 곡면이라는 거 하고 평면 곡면 요거하고 면 패치 요거하고 비교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한 거는 평면 곡면 만들기. 자, 뭐가 생겼습니까? 디자인 트리에 곡면 바디라고 생겼죠. 두 개의 솔리드 바디가 아닌 서피스 바디가 생겼어요. 이거를 곡면이라고 제가 이야기할 때도 있고 서피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보통 서피스라고 많이 이야기하겠고 솔리드웍스 한글화에서는 얘를 곡면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이런 기능을. 즉 우리는 서피스 기능을 하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얘는 서피스가 두 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곡면 다시 평면 곡면 기능으로 만든 서피스와 돌출 곡면으로 만든 서피스 낱장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얘를 붙이는 기능도 있어요. 그거를 해볼게요. 붙이는 기능은 곡면 붙이기라는 기능인데요. 곡면 붙이기 아이콘은 요렇게 생겼죠. 서피스가 뭐 요렇게 찢어진 거를 요렇게 하는 아이콘이 있나요? 자, 이 곡면 붙이기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화면을 확대했을 때 이렇게 서피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특히나 타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곡면으로 만든
STL 파일을 불러올 경우 면과 면이 틈새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을 곡면 붙이기를 이용해서 한 장의 서피스로 얘네를 붙여버리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네가 입체로 3차원으로 몇 장이에요? 6장의 서피스가 다 붙으면 밀폐가 되면 얘를 솔리드로 변환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기능이 곡면 붙이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 기능이죠. 서피스, 낱장의 서피스를 붙이기, 그리고 닫힌 서피스를 만들었을 경우 솔리드로 변환하기. 솔리드가 뭐예요? 속이 꽉 찬 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금 저는 아무 피처가 선택이 안 되게 여백을 클릭한 상태에서 곡면 붙이기를 들어갑니다. 메뉴가 뭐가 있어요? 솔리드 작성과 요소 합치기가 있죠.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두 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요소 합치기를 쓸 거예요. 요소 합치기의 체크. 그 밑에 보면은 붙이기 공차가 있죠. 붙이기 공차가 0.025mm로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범위를 웍스에서 프로그램상의 값이에요. 범위 틈 표시는 0.025에서부터 0.1mm까지 쓸 수 있다 해놨죠.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 써야 돼요. 0.1 맥스 값, 최대 값으로 바꿔주세요. 됐나요? 자, 요렇게 해 놓고 요소 합치기 요거 체크해 놓고 두 개의 서피스를 선택해요. 확인. 곡면 바디 하나로 바뀌었나요? 자, 저는 요거 전에로 되돌려 놓고 저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는 필렛이 안 먹어요. 필렛이 안 먹어요. 그죠? 이렇게도 안 먹고 수동의 곡면 필렛 이거를 써도 미리 보기 안 보이죠? 서피스가 떨어져 있으면 이런 편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곡면 붙이기를 이용해서 얘네를 이렇게 선택해 놓고 요소 합치기 이용해서 두 개의 서피스 바디를 붙여놔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필렛을 역시 적용할게요. 필렛을 적용하는데 곡면 필렛 이용해서 여기 요렇게 R10을 적용을 해 볼게요. 요 면하고 이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부드럽게 연결돼야 된다고 그러죠. 여기까지 메시지 떴나요? 해보면 이게 안 되죠? 안 되죠? 자, 요거를 막 이렇게 지가 계산하려고 막 이런 창을 띄우거나 막 그럽니다. 취소. 자, 얘네는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여기를 각진 모서리를 조절을 좀 해볼게요. 각진 모서리 요거를 먼저 조절해 볼게요. 필렛을 역시 써볼 텐데 곡면 필렛 요거보다 뭐 그냥 얘를 써도 되겠네요. 필렛 엑스퍼트 이게 요거는 좀 키가 없어서 안 되는 거. 네? 잠깐. 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잠깐 미스한 게 있는데 이 순서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 문짝을 파고 난 다음에 필렛 주는 게 좋았는데 괜히 필렛을 먼저 들어왔어요. 일단 나중에는 부동 크기 필렛 요것으로 갈게요. 부동 크기 필렛 요것으로 갈 거예요. 일단 취소. 서피스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인데 보면은 우리가 요쪽으로 이제 로프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케치했던 거 있죠. 요거 스케치도 좀 참고를 미리 좀 해놓고 갈게요. 80 뒤에서 80 요거는 써놨을 것 같은데 80에 에이 이건 안 썼구나. 80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요거 37 가고 그 다음에 60도 가고 요거 30 가고 자 요번에는 이 스케치면을 여기로 잡을게요. 보이죠? 여기에다가 새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서피스 기능에서는 피처 명령에 돌출 컷처럼 그런 거는 없어요. 교차하는 서피스를 만들어 가지고 잘라 버릴 예정이에요. 교차하는 서피스를 만든다. 즉 요렇게 선을 그려 가지고 요것이 교차하는 서피스를 돌출 곡면으로 만들게요. 자, 선을 추가하는데 방금 제가 그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추가해 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뺐어요. 보이나요? 자, 일단 뒤에서부터 여기까지 80.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수평선부는 37. 그리고 여기에서 엣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30. 그 다음에 자세로 요 각을 60으로 맞출게요. 자, 여기까지는 정리됐나요? 네. 60도예요. 치수는 다 보셨어요? 자, 그러면 요것을 가지고 그 뭡니까? 이 스케치가 지금 현재 열린 곡선이죠? 열린 곡선이죠? 자, 요 스케치는 일단 종료할게요. 종료. 자, 이 스케치는 종료하는데 이 짝에다가 요 면을 선택해 가지고 스케치를 하나 더 들어갈게요. 잠깐, 요거 조금 더 봐야 될 게 하나 있었네. 여기에는 또 없어졌지. 요거에 대해서 직선으로 오케이. 자, 여기 스케치 들어오셨으면 면의 수직 보기 한 상태에서 앞서 그려놓은 스케치의 끝점을 찾을 수가 있나요? 요거를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선을 긋는데 대신에 이 모서리에 대해서 수직으로 우리가 구속을 줄 수도 있어요. 요렇게 한꺼번에 좀 할게요. 자, 일단 저는 선을 대충 하나 그렸는데 이 뭡니까?
끝점을 찾기가 힘들면 이렇게 화면을 돌려보세요. 스케치의 끝점을 이렇게 찾아 놓고 요 끝점하고 일치 이렇게 맞출 수 있나요? 한 번 더. 스케치 하다가 화면을 돌려놓고 커브의 끝점 있죠? 앞선 스케치의 끝점, 요거하고 이 지금 그려놓은 선의 끝점 다중 선택하시고 얘네를 일치 가서 붙나요? 됐죠? 네, 면의 수직폭이 다시 왔어요. 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 모서리 잡을 수 있어요? 이 선 잡을 수 있어요? 네, 조건 뭐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맞췄나요? 네, 수직이든 직각이든 같은 말이죠. 됐나요? 응? 네. 자, 그러면 스케치 종료.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백을 클릭했어요. 이번에 돌출곡면을 갈 텐데 요거 누르니까 기존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메시지 있죠? 디자인 트리를 엽니다. 기존 스케치 2 요거 선택할 수 있나요? 방향은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런데 요거는 이 지금 현재 이 돌출 곡면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미리 스케치한 이 선이 있어요. 이 선으로 맞추기 위해서 방향 제어하려면 얘로 선택을 해주면 되죠. 자, 돌출 방향 요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브를 선택할 수 있나요? 자꾸 커브라고 해서 미안한데 선 요거 선택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방향만 이제 좀 뒤집으면 되겠죠? 자, 뒤집기 반대 방향 되나요? 네. 요렇게 해놓고 얘가 어디까지 가면 좋을까? 이 화살표를 클릭해서 이렇게 쭉 늘릴 수 있죠? 됐어요? 요 화살표를 클릭해서 당길 수 있죠? 어디까지 당기게 하냐면 기존에 있는 이 서피스보다 곡면보다 더 나가게만 해주시면 돼요. 교차되게만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확인. 자,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이게 미러가 되나 또 해볼게요. 피처 명령에 대칭 복사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솔리드 기능만 적용되는 미러가 아니에요. 대칭 복사 기능은 피처에 있다고 해서 서피스에 적용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대칭 복사 요거 눌러 가지고 기준 면은 정면 평면이고요. 그 다음에 대칭 복사할 바디로 가야 돼요. 제발 바디로 가야 돼요. 방금 곡면 돌출한 요 바디예요. 곡면 바디예요. 곡면도 바디란 말이죠. 지금 현재는 솔리드 바디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곡면 바디들도 바디로 인식돼요. 자,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 곡면 붙이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이거는 선택할 필요 없어요. 자, 요렇게 곡면 2개 만들기